자, 9월 모의고사 이후, 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 내가 미리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건데, V9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아마 V9에서 적용됐던 어떤 내성으로 인해서 EBS 교재나 이번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그 정도 어휘 레벨 문제는 그 정도 수준의 어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9월 평가원이 갖고 있었던 어휘 수준은 감당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짐작이 돼. 자, 빨리 우리가 지금 진도 나가는 게 문제인데 27강에 있는 표제어들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들이 아니니까 한번 좀 속도를 내려고 한번 좀 노력을 해보자고. 워낙 예문이 빡빡해가지고. 자, 봐봐. unimpeded가 보이는데 얘도 일부러 내가 부정적인 접두사를 써가지고 부정의 접두사를 썼을 때 전체 문장에 부정문되는 효과까지 염두에 두라는 건데 on이라는 접두사가 붙었고 그 다음 impeded야. 이때 ped가 페달이라는 거, impede가 방해하다라는 뜻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더 쉬웠겠지만 이때 im은 부정의 접두사라기보다도 공간 접두사지. 우리 어떤 얘기를 했어? 접두사라는 것은 긍정, 부정,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두 번째 예문 한번 보자고. 이게 두 번째 예문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관이에요. 오늘날 뭐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비판당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좀 그래도 이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 With free market globalization. 자, 자유시장 경제를 글로벌리제이션, 전 세계화시켜 나감에 따라서 이때 with는 비례관계야. 인베스트먼트 펀드, 투자 펀드는 move,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고 있는데 구문 독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from A to B 구조가 보일 거고 unimpeded. 아무런 방해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unimpeded. 사실은 move 뒤에 왔으니까 부사가 오는 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오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바로 유사보호 추가보호예요. 자, 투자 펀드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지. 투자 펀드는 unimpeded한 상태에서 where they are plentiful. 그 투자 펀드가 넘쳐나는 곳, 이른바 선진국이겠지. 선진국으로부터 어디로? 그런 투자 펀드를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곳. 한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 뭐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지. consumer. 소비자들은 아마도 benefit from cheaper product. 이런 투자 펀드, 즉 자본이 한국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대나 삼성 같은데 외국인들이 주식 비율이 더 커요. 그렇게 따진다면 주식 비율만 따지고 본다면 삼성이나 현대는 전부 다 누구 기업이야? 외국인 기업인 거지. 응? 주식의 어떤 비율만 갖고 따지고 본다면 소비자들은 이런 자본들이 한국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유입되는 것을 당해서 더 싼 제품을 통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게 맨날 FTA 협정 체결할 때 하는 말이지. 왜냐하면 reduce tariff, 테리프가 관세니까 줄어든 관세는 좋은 제품들, 자, good and purchase도 내가 잘못 볼 뻔했어. 구매되어지는 제품을 at a low cost, 더 낮은 비용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디로부터? far away place, 아주 멀리 떨어진 선진국에서 상품을 수입하지 않고 자본이 한국 사회에 투자가 됐으니까 한국에서 값싼 상품이 생산되어지는 거지. 자, cheaper to buy, 구매하기 위해서 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부터 낮은 금액으로 생산되어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자, 오늘날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러면서도 실은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거꾸로 얘기하면 선진국의 어떤 뭐 노동자 폭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서 또 이제 값싼 노동력이 자기 나라에 유입되는 것은 엄격한 인부법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모순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의문은 신자유주의야. 그럼 이런 것들이 unimpeded, 아무런 방해받지도 않고 B번이 정답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예문으로 건너뛰어요. Such intellectual advancement, 그런 지적인 진보나 발전은 그러나 자, take place, 생겨나지 않았다라고 했어. along unimpeded, 자, straight linear line이 보이는데 스트레이트는 원래는 협곡이잖아. 아주 자, 좁게 linear line이니까 일직선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도 않고 꾸준히 생겨난 게 아니야. 어떤
과학적인 지성의 발전이나 철학사적인 발달, 그런 것들이 일직선상에 아주,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과학 발전의 역사를 보면 수직적으로 직선적으로 굉장히 무한정 과학이 여태까지 발전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주 좁은 협곡을 따르듯이 일직선상으로 길게 꾸준히 방해를 받지 않고 생겨난 것이 아니야. 그런 과학적인 지성이나 진보, 어떤 우리 인간 사상의 발전은 have a tendency, 어떤 경향을 갖고 있었냐면 take the form, 어떤 형태를 띈 거야. recurring, 다시금 재반복되는, 어떤 의미에서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인들, 그리스 사상들이 이루어낸 업적들을 다시금 부활한 거지. 그럼 그 얘기는 거꾸로 1000년 동안 그것이 억제되고 기독교 중심의 어떤 사상에 또는 종교 중심의 사상에 의해서 억눌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한 것들은 그래서 다시금 발생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중요 단어? 아르바이트. 뭐뭐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어지. 아르바이트 생각하면 안 돼. 아르바이트.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워드. 상승적으로 진보나 발전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야. 자, 모바일 사이클, 스페큘레이티브. 때로는 사색적이면서 때로는 기술적이기도 할 수 있고 에비덴셜, 증거에 입각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규멘테이티브, 논쟁적인 그러한 진보와 디제너레이션이 보이지. 디제너레이션은 뭐야? 디제너레이션, 퇴화나 퇴보예요. 퇴화나 퇴보. 생각해봐. 진이 유전자 탄생이잖아. 어떤 동물들 같은 건 퇴화하거나 퇴보하거나 사라져버리지. 그런 걸 나타낼 때 디제너레이션을 쓰는 거야. 즉, 자, 어떤 인간 이성이나 지성의 발달이 이런 것이 수직적으로 쭉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퇴보하기도 하고 퇴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시금 생겨나는 형태를 띄었다는 거. 이게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 같은 책에서 만들어낸 엄청난 업적이기도 하지. 자, 그래서 P를 띄는 포드로 시작되는 어근들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페달. 이건 뭐 어렵지 않고, 페데스트리안. 발로 걷고 있는 사람들 보행자라는 거, 페들러. 행상이야. 요즘 행상하면 보통 이제 리어카를 끌고 다니거나 뭐 그런 걸 염두에 두지만 옛날에는 머리 이고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는 거야. 즉, 시장에서 자기가 팔 수 있는 터전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다는 뜻에서 페들러. 옛날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지. 페데스탈이나, 자, 그것은 받침대. 바이패드는 바이에다 동그라미 치고 트라이포드. 패드가 포드로 바뀐 거야. 트라이가 세라라는 걸 챙겨주면 되고, 익스페디션 필수 단어. 포디움이란 단어도 수능에서 나온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단이야. 임피디에다 형광펜치라는 거야. 방해하다. 발로 쭉 걸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린다는 느낌을 가져. 발로 걸다. 자, 방해하다. unimpeded 하면 방해받지 않은 자유롭게라는 뜻 챙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반면에 expedite라는 단어 조심해. 촉진시키다.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자, 패드나 포드 계열들 어근을 갖고 어원을 총정리할 때 고급형 수준이 되는 거지. expedite, 그 다음에 expedient. 쓸모있는 이 두 단어 정도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나머지 단어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antipodes, anti가 반대라는 거, 요거 대척지, 요런 거는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면 돼. 그 다음, inequality가 보이는데, equality. 자, 어쨌든 어근적으로 따지고 나서 보면, equal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 얘가 부정의 접두사가 보이니까 어근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가 소리가 inequality 거의 비슷해요. 자, 얘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inequality, equal에 애가 들어가 있는 거 발음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철자적으로 요 두 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자, 봐봐. 자, 두 번째는 lecturer. 자, 흑인 배심원이겠지? 흑인 배심원들을 nullification. 자, 널이 무슨 뜻이야? 널이 또는 nullify. 사실은 nullify가 더 중요하고 뭐 두 개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널은 일반적으로 가치가 없는 또는 존재하지 않는
널이 가치가 없는, 존재하지 않는 또는 제로에 0이란 뜻이야. nullify 얘가 뭐야? 이거 나왔어. 무효로 만들다. 자, 그래서 흑인 배심원들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propose, 제안됐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대한 해결책? 인종적인 법원에서의 inequality, 어떤 불공정이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흑인 배심원들을 참석시켜서 그 흑인 배심원들이 백인 중심의 어떤 판결을 무효화시키는 거야. 무효화시키는 방식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uthor, 작가는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데 it has not been, 자, 여태까지 그리고 명백히 not necessarily, 반드시 그런 것들이 practiced,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실행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실행될 필요도 없다는 식의 어떤 관점을 견지했다는 얘기지. 사실은 거꾸로 얘기해서 예전에 O.J. 심슨이라는 미국의 어떤 미식 축구 선수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미국의 사법제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끔 만드는 거였는데 오히려 아마 그 배심원단이 거의 흑인 중심으로 구성됐을 거야. 거꾸로. 백인들이 참석하지 못하게끔 만들어가지고 명백히 분명히 O.J. 심슨이 자신의 백인 아내를 죽인 것 같은 게 사람들이 심정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명백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미국엔 흑백 간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배경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고 inequality 하면 이건 불공정, 불평등이라는 뜻 잡아주고 반면에 inequality가 되면 불공정, 불평등이지. 반면에 inequality가 되면 얘는 죄야, 죄. 죄악을 저지르거나 아주 부정적인,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거. 그런 거 쓸 때 inequality를 써요. 자, 요 두 개가 굉장히 아리까리하고 사실은 아주 고급형 어휘 묻는 문제에서는 요것들이 꽤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수능이 이 레벨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가 잠깐 좀 해봐.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올해 나온 EBS 교재 수준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논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고급형 소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작년 9월, 11월에 최상위 난이도로 방어할 수 있는 문제는 명문학 안 되는 것 같아. 잉글리시에서 추측한 논박에서 너희들이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자, In a debate about future of biotechnology, 자, 생명공학의 미래에 관한 논쟁 속에서 supporter, 옹호하는 사람들이지. 뭐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importance, 중요성인데, 자, matching population growth, 인구의 성장과 점점 더 늘어나는 agricultural production, 농업 생산량 사이의 어떤 일치, 즉 인구가 증가하고 어쨌든 농업 생산량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칭, 호응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옹호자들은 종종 confronted, 직면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 어떤 비판가들, 인구의 성장과 농업 생산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이게 멜더스가 얘기했던 어떤 멜더스의 저주에서 인류가 벗어나기 위한 어떤 노력이야. 근데 그것은 또 다른 비평가들에 의해서 반박당하고 있는 거야. 그들의 관심은 희비열, 아주 심각한 불균형에 있다는 거예요. Countersense food, productive resource. 자,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식량이 생산되는 식량은 지금 현존 지구에서 생산하는 식량량은 전체 지구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해. 근데 문제는 식량이 남아도는 것이 있고, 반면에 식량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자, 인구의 증가나 그런 것보다도 농업 생산성이 가져다 준 혜택이 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는 분배의 정의를 문제 삼는 학자들이 크리틱이지. 이런 식으로 어떤, 자, 글이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옹호하는 내용과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무엇인지 자꾸만 알아야 돼. EBS 교재 진짜 몇 안 되는 고난도 지문의 경우는 뒤에 한글 해석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잖아요. 이번 9월 평가원에서도 세미 모의고사에서 적중했던 어떤 문제가 벌써 나와버렸잖아. EBS 연계 문항 몇 개 만들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것도 왜 내가 그 문항을 뽑았냐면 뒤에 있는 해설이 좀 불충분하고 너희들에게 제대로 그 내용적인 것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실전 시험에 나왔을 때 EBS 교재에 나온 문항인데도 오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EBS 교재를 풀었다. EBS 강의를 들었다. 그건 의미 없는 얘기야. EBS 교재에 있는 문항으로 아주 고급형 문항을 만들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흡수해냈느냐. 그런 것들을 자꾸만 따질 줄 아는 측면. 그래서 지금 V9이 진도가 늦어지는 면도 있는 거야. 사실 V9 혼자 공부하는 사람. 첫 번째나 두 번째 쉬운 예문이 있지. 짧은 예문 중심으로 공부할 때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만든 거야. 반면 뒤에 있는 긴 지문 같은 경우 후반부에 있는 뭐 세 번째나 네 번째 있는 긴 지문의 경우는 아주 고급형 소재에서 골랐기 때문에 우리 조교들이 영어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걔네들에게 해석을 맡기려고 하는데 해석지 못 만드는 거야. 걔네도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야. 영어 다 맞은 애들이야. 그런데도 해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EBS 교재 자체가 제대로 불충실한 해석을 전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참 지금 이거 해석지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작업이야. 외부로 발주를 줘보려고 했는데 발주한 애들 해석이 이 글 이해 못해요. 보통 석사나 박사과정 애들이 그런 거 번역하거든. 보통 석사 수준이겠다. 그런데도 EBS 교재도 마찬가지야. 영문과나 영교과 석사 수준인데 영문과 영교과가 모든 영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거든, 소재적으로. 자, 문제는 자, 현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식량이라든지 어떤 생산된 자원, 생산적인 자원을 현재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각한 inequality, 불평등, 불공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As with many such debate, 그러한 논쟁이 많은 것과 마찬가지로 양측이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지. 식량의 생산과 인구의 균형을 맞추자는 접근법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거고, 생산된 식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게끔 접근성을 열어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다 일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injustice A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뭐 inequality 계열은 inequality 계열들은 뭐 여러 차례 equal 계열의 어근들은 여러 가지 했으니까 자꾸만 고급형 inequality가 되면 불공정이나 불평등이고, inequality가 되면 얘는 뭐야? 불법이나 부정의,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거, 아주 심각한 죄악, 죄 같은 것을 저지르는 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 거 꼭 기억을 해주고. 자, 넘어가자. 세 번째, informality. 요것도 이제 의도적으로 낸 거야. 사실 펌의 반대말이 inform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invalid, valid가 타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이란 뜻도 있지만 병에 걸려서 쇠약한이란 뜻이 있다는 거 챙겨놓다라고 했지. 챙겨놓으라고 얘기했지. 그거랑 같은 계열이야. 자, 세 번째 예문으로 곧장 갈 거야. emerging paradigm. 자, 드러나고 있는 어떤 점점 더 생겨나고 있고 발생하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 사고의 틀인데, 홀리즘. 여러 차례 나왔지? 자, 전체론이라고도 하고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자는 그런 주의예요.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자는 홀리즘이나 인터그레이티브, 어떤 통합적인 의학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패러다임들은 agree, 대절 이하의 사실에 동의하고 있어. as a core principle, 핵심적인 원리 원칙으로, 자, mind, 우리 어떤 정신이나 몸이나 spirit. 자, 이때 mind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할 때 mind 이렇게 나오면 의식. 세미 빈칸느키에서도 mind를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의식이라고 해야 되고, body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몸이 되지. 반면에, 자, spirit 하면, 이 spirit는 어떤 정신, 우리가 뭐 이제 용기를 갖는 거, 인간이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스피릿은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스피릿은 뭐라고 할까? 사기를 북돋는다? 명백히 질 상황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걸 좀 구별해서 서양적인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 좀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통합시키는 거. All manifestation of health and wellness. 건강이나 wellness, 자기가 건강하다는 느낌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이 통합시키는 것. 통합시키는 것은 반드시 must be recognized, 인정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야.
우리 그 얘기하잖아. 가짜약. 응? 가짜약을 줘도 위약인데도 불구하고, 위약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약 먹고 몸이 회복되는 경우 있잖아. 그럼 그것은 이거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거지. 응? 위약실험 같은 경우. 그 다음, underscore이란 단어 눈여겨봐도. underscore는 점수를 낮게 매기다라고 오역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가 underline이에요. underline, 밑줄자, 강조하다지? 그래서 이러한 assertion 주장들을 강조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define 건강이라는 것을 어떻게 개념 정의해? state. 이때 명사로 state는 상태인데 완벽하게 physical. 자, physical. 육체적이면서도 또한 정신적이면서도 social. 사회적인 차원으로서도 왕따 당하지 않고 배제당하지 않았어야 돼.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이고 단지 absence. 뭐가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니야? 질병이나 infirmity가 허약 질병 결점이야. 뭐라고 했어? infirmity. 확고하지 못한 허약 질병. 결점이 있는 상태를 infirmity라고 하니까 답은 B번. disability. 자, 우리 얘기했잖아. disabled가 되면 얘가 handicapped. 장애인과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지. 오른쪽에 있는 어근 단어들 한번 봐. found은 확고부동한 또는 기업체를 지칭할 때 쓰고 infirm이 약한, 박약한이에요. 그러니까 infirmity는 허약 질병 결점인데 정신적으로 약할 때도 쓸 수 있는 거야. infirm이 아까 뭐라고 했어? 박약한. 우리 정신 박약 뭐 그런 얘기 많이 쓰잖아. confirm은 확인, 승인하다, affirm. 확언하다, 단언하다. 그 다음에 affirmative. 긍정적인이고 자 affirmative action. 얘가 뭐야? affirmative action? 작년 9월 평가원에서도 나왔던 단어야? affirmative action. 소수민족, 소수자에 대한 우대 정책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가 지방 아이들에게 좀 우대하게 군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지역 인재 균형 할당제인가 지역 할당제 같은 거 하잖아. 그것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명백히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대 정책을 취하는 것을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거, 이 표현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미국 영어 책 조금만 읽다 보면. 자, 그래서 질병이나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자, 마인드나 바디나 스피리트, 홀리즘이라는 단어 눈여겨봐두는 걸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자, 네 번째는, 왜 내가 멈췄을까? 텐션하면 긴장만 떠오른다. 아니지. 응? 자, 지금은 사라졌지만, 수능에서 그림 어휘 묻는 문제가 나오고, 그림 어휘 묻는 문제에서 종종 굉장히 전문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림 어휘 묻는 문제는 사라졌지만 전문 용어, 과학기술이나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이 시험장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올해 EBS 교재 같은 데서도 그런 게 나왔어. 그럴 때 지금 여기 나온 텐션은 팽창력을 지칭해요. 팽창 또는 장력. 장력이나 팽창력을 지칭하는 뜻 한번 나왔어. 순진한 표정 짓지 마. 바이올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예문에서 나왔어요. 자, 팽창력. 그 다음에 electricity 하면 내가 맨날 그러잖아. 자, 엘라스틴. 내 머리의 탄력을. 엘라스틴. 내 머리의 탄력을. elasticity 하면 이건 탄성이나 탄력이야. 얘가 장력, 팽창력이라면 장력과 팽창력은 두 가지 힘이고 mutually 서로가 상호에게 complementary.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을 해. 자, 그것은 생명이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 interplay, 작동하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digital force, 팽창력과 탄력이 inner body, 몸에 결핍돼서 투가 결과, 어느 정도까지, any considerable extent, 상당할 정도 결핍되어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질병에 걸리거나 infirmity, 허약 질병 결점, 허약한 상태에 놓여지고
accident of every kind, 온갖 종류의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 자, they are lacking in the mind. 우리의 정신적인 면에서도 만약에 그것들이 결여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every degree, 온갖 정도의 mental deficiency. 이때 mental deficiency가 정신박애예요. 정신박약이라고 하는 거. 정신박애를 발견하게 되고 온갖 종류의 insanity. insane이 미친이잖아. insanity의 어떤 광기를 보게 된다. 자, infirmity라는 단어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항상 이렇게 부정의 접두사가 나왔을 때 때로는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꿔 해석하는 not이나 never이나 no와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법이 계속해서 시험 문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빈칸 넣기의 중요한 출제 코드라는 것도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그다음 9번 opportunity. 내가 종종 선택적 친화력이라는 말을 써요. 막스 베버인가 뒤늦경 뒤늦경 공부할 때 주로 나왔던 철학적 개념 중에 하나인데 opportunity가 거기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문 봐봐. When they personalize the unseen force. 자, 나봐. The unseen force. forces인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힘을 personalize,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신으로 만들었을 때 뭐와 결부돼서 바람이나 태양이나 자 바다나 별과 결부시키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한 human characteristic, 인간적인 특징을 소유하게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게 그리스 신화지. 그리스 신화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은 expressing, 자, 표현하고 표출하게 되는데, sense of opportunity. sense of opportunity. with the unseen.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자, 나봐. 더 플러스 형용사잖아. 추상명사처럼 취급하거나 또는 집합명사로 취급하거나 좀 막연하지. 그럴 때 내가 뭐라고 했어? 그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sense of opportunity를 표출하게 되고 또한 자기들을 둘러싼 그 세계에 대해서도 자, sense of opportunity를 표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즉, 보이지 않는 또는 과학적으로 자신의 인식이나 머리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던 초자연적인 힘이나 자연의 압도적인 힘을 그리스인들은 의인화시켜서 신으로 만들어내버린 거지. 신의 탄생에 관한 얘기야. 똑같은 언신이 이렇게 나왔을 때와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다르게 해석 처리해야지. 이런 식의 해석 기법을 어휘를 매개로 해서 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문맥 추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 자, 9월달 지나가면 아마 9월달 지나고 10월 초가 되면 웬만한 EBS 교재는 다 푸른 아이들이 상당수가 될 거야. 최소한 지금 영어 등급이 1등급이나 2등급에 머무르는 친구들 중 또는 3등급 상위권의 일부분들은 9월달 정도가 되면 EBS 교재 다 풀고 어쩌면 그 중에 일부는 EBS 나온 파이널 문제집까지 다 풀 거야. 그리고 나면 10월달에 풀 게 없어요. 10월달에 이렇게 풀 게 없어. 시중 문제집 보면 EBS보다 수준이 덜 떨어지고 있다는 거 느끼거든. 사설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만큼도 못한 수준의 문제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이미 소재적으로 EBS 교재가 엄청나게 진화하고 발전했는데 시중 문제집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직 V9? 시간적인 여유 있어. V9이 이런 소재들을 갖고 이게 신의 탄생인 것이구나 느끼란 말이야. 자, 네 번째 문으로 가봐. Opportunity between philosophy and literature. 자, 철학과 문학 사이의 opportunity는 consisting within 이 정도가 되면 어디에 놓여져 있다지. 철학과 문학의 opportunity는 어디에 놓여져 있냐면 사실인데 철학은 자, 여기서 중요 구문이 하나 나와. take A as B 하면 A를 B로 받아들이다야. 근데 이 A 목적어가 후치된 거야. 그래서 take as B, A 어순이 나와요. 자, 철학은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account, 설명하는 거야. analysis, 분석하는 거야. the ground of experience, 어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근거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철학은 자신의 임무로 받아들이고, 문학의 경우에는, 자, 경험이라는 단어가 뒤에 생략된 거야. 그 경험을 presentation. 표현하고 표시해주고, realization. 자, realize에 무슨 뜻이 있어? 깨닫다는 뜻도 있지만, realize. 실현시키다는 뜻도 있지. 인간이 다양하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다시금 재현이라고 representation이라는 표현 썼지. 재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철학과 그러면 문학의 사이는 먼 거야 가까운 거야. affinity가 유사성 친화력이라고 적어. 유사성 친화력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거야. 유사성 친화력. 나는 친화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해서 답은 B번. 자, affinity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 자, affinity. 자, 서로가 끝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야. 핀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정도 수준이 되면 이런 거 조심해. 자, 여기 봐. 밑에 박스 쪽에 definite. 명확한 분명한이라고 해서 주장 주제문하고 전투적으로 결합해. 그리고 반면에 finite는 한정된 제한된이지. 한정된 제한된이지. 근데 또 뭐가 있어? definite가 있어. 자. 잠깐만. 내가 실수할 뻔했다. definitive. 미친놈.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definite가 한정된 제한된이지. definite 실수. definite 명확한 분명 아니야. finite는 뭐야? 이거 나 개인적으로 올해 어휘 선택형 문제 출제 코드라고 보고 있는 출제 코드 중에 하나야. 응? 명확한 분명한이고 finite가 한정된 제한된이야. 근데 얘의 반대말은 얘예요. infinite야. 무한한이야. 근데 우리는 대충 곱하면 얘랑 얘가 하나의 출제 포인트가 형성될 수 있지. 둘 다 마치 부정적인 접두사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한글 뜻으로나 잡아놓지 못하면 고난도 어휘 선택형 문제에서 당황할 수 있는 거야. 반면에 definitive가 있지. 얘는 뭐라고 했어? 한정적인이지. 얘는 한정된 제한된 뜻이 있고 definite 명확한 분명한 infinite 무한한이지. 요 단어들 꼭 챙겨주는 거 잊지 말고 옆에다가 적어놔. 자, 그다음 5번째 infringe란 단어는 문제 많이 풀다 보면서 몇 번 맞닥뜨릴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protester.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nuclear power plant. 핵 발전소에서 피켓 시위를 할 수도 있어. as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야? 그렇게 시위를 하는 시위대가 other people's right. 다른 사람들의 권한인데 자유롭게 들락달락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참 우리나라는 이러기가 쉽지 않지. 응? 참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노조에 가입한 사람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 노조가 파업을 하잖아. 그러면 노조 출신 사람들이 피켓팅을 해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고 일을 하러 들어가. 그럴 때 막 야유만 보내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노동운동의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민주적인 질서나 절차가 만들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잘못된 관점일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pro-slavery white. pro-slavery 하면 노예제를 찬성 지지하는. 프로에다 동그라미 치고 찬성 지지하느냐. 노예제를 찬성 지지하는 백인들은 주장을 했어. 자, abolitionist. 그럼 뭐이겠어? 노예 폐지론자들은 흑인들을 more important than white, 백인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 이때 granting이 수여하다, 부여하다지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infringe on their right, 침해하다지 자신들의 권리, 그 노예를 소유할 수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거꾸로 침해한다라는 이런 반박 논리를 내세웠어요. 이게 이제 남북전쟁의 시작이었는데, 자, infringe는 어기다, 침해하다라는 뜻이 돼서, 자, 뭘 잡아주냐면, infringe. 얘는 동의어를 꼭 잡아줘야 돼. violate. 침해하다. 그 다음에, 이 단어 꼭 챙겨줘. progress만 외우지 말고, transgress가 넘어서다라는 느낌이 있다라고 했지.
자, infringe, 침해하다. 답은 A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세 번째 한번 봐봐. adolescent lying to parents. 10대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여태까지 뭐랑 결부되어 왔었냐면 poor adjustment,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자, greater tolerance of deviance. deviance 이번에도 나왔잖아. deviance. 일탈행위지. 일탈행위를 좀 더 지가 용인해버리는 거야. 허락해주는 거야. 그리고 adolescent parent, 자, 10대와 부모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가 점점 더 나빠지는 것과 결부되어 왔어. 비록 adolescent, 10대 아이들이, 자, dishonest, 정직하지 못한 것, 부모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moral이랑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justified, 정당하게 여겨. 언제? 부모가 그들을 unfairly, 공정하지 않게 대접을 하거나 infringe가 침해하다라고 했지? 자신들의 personal, 개인적인, 자, prerogative 하면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자, prerogative. 자, privilege하고 똑같아요. 자신의 개인적인 특권을 infringe, 침해한다라고 여길 때 그런다는 거지. 자, 봐봐. transgress 왜요라고 했지. 그 다음, 네 번째 문으로 가는 거야. transgress가 뭐라고 했어? 침해한다는 것은 go beyond the boundary and limit set. 어떤 경계나 한계로 설정되어 있는 거. commandment가 이게 10계명 할 때 10계명이지. 자, 10계명. 계명이나 법률이나 컨벤션, 관례나 관습에 의해서 설정된 경계나 한계를 뛰어넘는 거고, 바이올레트가 동의어라고 했지. 즉, 그것은 어떤 그러한 10계명 따위나 법률이나 또는 관례나 관습들을 바이올레트, 위반하고 인프린지, 침해하는 거야. 그러나 트랜스그레스, 침해하고 넘어선다는 것은 그거 이상이야. 그것은 어나운스, 선언하고 심지어 자, 라우레이트, 찬양하다는 거야. 커맨드먼트, 새로운 계명이나 새로운 법률이나 새로운 이럴 때는 그래야 돼. 컨벤션, 새로운 전통이나 관습을 만들어내는 거야. 트랜스케이션. 그래서 침해는 자, 아주 대단히 성찰적인 행동인데 뭐를? denial. 기존의 법률이나 법규 따위를 거부하고 affirmation. 새로운 것들을 확언하고 지지하고 하는 행위라는 거지. 내가 어떤 법률적인 행동을 위배했을 때 그것이 소극적인 행위로 기존에 만들어진 어떤 법규, 이 소재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소재야. 별표 5개 쳐놔. 어기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대안적인 어떤 법률 질서나 그것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게 바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논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열들 잡아주는 거, 그 어근적인 거 여러 차례 봤던 거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고,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여섯 번째 단어. 자, 여섯 번째 단어는, 이건 그야말로 어원적인 접근으로 그냥 떨어져. 봐봐. 프리, 포스트, 이렇게 되겠구나. 자, 어쨌든, 자, 봐봐. OUS가 형용사 전미사란 말이야. 아, 이쪽은 형용사 전미사다라고 느끼면 되고, 접두사로 프리는 앞쪽을 나타내잖아. 포스트는 뒤쪽을 나타내. 프리포스테리어스. 자, 어디 한번 보자고. 세 번째 한번 봐봐. The name Daylight Saving. 자, Daylight Saving. 우리가 보통 서머타임이라고 하나? 서머타임 제도. 자, 일광절약 제도. 그래가지고 햇빛을 여름철에 낮과 밤을 아침을 좀 더 뭐라고 하냐. 아침을 좀 더 1시간 늦추는 거지. 오전을 1시간 늦춰가지고 저녁 시간에 왜냐면 햇빛이 더 기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Daylight Saving이라는 명칭은 정말로 interpret는 강조니까 preposterious라고 했어. 자, 어떻게 우리가 save daylight, 햇빛을 절약할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 쓴 이런 기법 잘 보란 말이야. 두 번의 부정문이 반복이 되는데 이 부정문의 반복을 통해서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기법을 써. 그것은 not something,
You can put in the bank. 은행에 집어넣고 on interest on it.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세이빙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Not something. 뭐도 아니야? 그것은 stockpile. 비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for a rainy day. rainy day 하면 어려운 경우지. for a rainy day.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비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야. daylight saving. 일광절약 제도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에 관한 거냐면 spending daylight. 오히려 햇빛을 최대한 이용해 먹고 사용하고 활용하자는 거지. 그러면 preposterous, 앞뒤가 맞지 않는. 봐봐. 앞뒤지. 앞뒤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그래서 답은 10번과 가깝고, 네 번째 예문 들어가 봐. 자, job이는 suggest, 제안을 했어. picker. 자, 이때 suggest는 제안하다기보다도 시사, 암시, 의미하다다. 자, 시사하고 암시하고 의미했는데, 예를 들어서 picker. 이때 picker이 뭐야? 공작이지, 공작. 뭐 12시가 되면 꼬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펼치는 공작새. 예를 들어서 공작은 진화를 했는데 absurdly. 터무니없을 정도로 말이 안 될 정도로 burdensome, 부담스럽게끔 만드는 펜. 부채를 진화시켰어. 자, 그것은 자, ridiculous고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conspicuous. 눈에 띄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predator, 포식자. 자, 공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에게 워낙 부채가 화려하다 보니까 금방 눈에 띄는 거야. 그리고 색깔인데 그것은 엄밀하게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 그러한 부채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위험해. 그러므로 impressive to female 역설적이지만 암컷들에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거야. 자, 피커 공작은 결국에 가서는 임팩트 뭐라고 말하는 거야? 보란 말이야. 수컷 공작이 아름답게 꼬리를 펼치면서 fit and strong I must be. 내가 틀림없이 얼마만큼 튼튼하고 건강한지 쳐다봐. 왜냐하면 I can afford.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carry around this preposterous tail. 이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꼬리를 달고 다니면서 포식자들에게 자신의 생존 능력을 오히려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역설적인 진화의 과정이 암컷들에게 오히려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게끔 진화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진화 또는 진화, 유전, 자, 그런 것과 관련된 소재가 작년 수능에 좀 나왔어. 근데 올해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아인슈타인의 통합장 이론에 대한 지향점이라든지 과학적 연구 방법, 이건 뭐 내가 EBS 출연했을 때도 누차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소재적인 측면의 약간 변화. 어쨌든 이과적인 소재를 의도적으로 한두 개는 꼭 내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줘. 한두 개가 아니지. 그 이상 낼 수도 있어. 그 다음 7번째 단어 revitalize. 얘도 뭐 그렇게까지 어근적으로는 어렵지 않을 거야. 알리가 어게인 느낌으로 들어가고 vitalize가 붙었는데 어쨌든 이때 VI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VIT. 자, 얘가 뭐야? 생명과 관련돼 있는 거지. 두 번째는 봐봐. meeting or hold. 무슨 뜻이 있다라고 했어? 개최,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한 번 더. 개최, 유효, 생각을 품다, 주장하다. 모임이 개최되었어. on은 about, on이지?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뭐에 관한?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인데 revitalize the neighborhood. 그 지역, 인근 마을을 리바이탈라이즈 시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관한 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deterring, 그만두게 하다, 무섭게 만들어서 그만두게 deter. 자, 범죄를 줄이고 responding local elementary school 리오프닝이구나. 지역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를 다시금 여는 것 따위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역을 리바이탈라이즈 다시금 활성화시키다, 다시금 힘을 불어넣다, 생기를 넣다. 자, revitalize는 우리가 흔히 리프레시가 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다시금 소생시키다 이런 것으로 쓸 수도 있고 요것도 눈여겨봐도 밑에 어근적으로도 나오는데 vigor. 이때 vigor이 어근적으로 힘이란 말이야. 여기도 VI가 들어가 있잖아. 자, invigorate.
다시금 생기를 부여넣다. 요거 꼭 챙겨줘. invigorate. 자, revitalize, invigorate. 챙겨줘야 돼. 그 다음, 또 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 주버네이트, B가 되겠다. 주버나일. 자, 얘가 영이잖아, 힘이잖아. 젊음을 상징하는 힘이잖아. rejuvenate. 요것들도 같은 맥락이야. revitalize랑. 자, 네 번째 문으로 들어가서 cultural resource. 문화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오늘날 less than 이런 구조가 나오지. 그러면 열등 비교 그런 거 떠올리면 안 돼. A라기보다는 차라리 B다. 이거야, 이거. 문화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성이나 어버너티, 도시가 갖고 있는 것을 표출한다고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도구인데, revitalize urban economy, 도시의 어떤 경제를 소생시키고 다시 부활시키는 것으로 간주를 해야 돼. 자, cultural initiative. 그래서 어떤 문화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자, 중시되어지는데 뭐로? urban, 도시를 regeneration. 자, 우리 revitalize, refresh, invigorate, rejuvenate. 자, 이거랑 똑같은 게 또 뭐야? regenerate. 다시금 생명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휘의 그물망을 자꾸만 우리가 V9을 통해서 강력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것은 도심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프로젝트인데, 왜냐하면 그런 문화적인 도심 내부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원들은 image of a city,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affluent tourist and resident, 자, 돈이 넉넉한 여행객들이나 resident, 주민들을 도심 내부로 끌어당겨. corporation, 기업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diversify, 다양하게끔 만드는데 그 지역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다양하게끔 만든다는 거지. 한국 경제가 다시금 또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어쨌든 이명박 정부가 지나치게 70년대, 80년대와 같은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내수 기반은 더 약해졌거든. 최근 우리 경제 구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경제 당국이. 자, 지금 내수를 활성화시켜야만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는데, 국가 내부로 들어가면 빈입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가계대출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져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떠나간 사람 말해서 미안하지만 오세훈 씨가 뭐 서울을 디자인 시티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려면 외부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부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주가 안정화돼야 돼요. 근데 거꾸로 전세난은 더 심해졌지.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었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경제가, 미국 경제나 유럽 경제가 침체 모드로 들어갔잖아? 그러면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 지금보다 청년 실업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야. 그 다음, 다섯 번째 문 봐봐. 다섯 번째 문도 아주 좋아. In the 15th century, 15세기에 significant movement, 자, 아주 중요한 운동이 있었어. 뭐를? Revitalize church from the within. from within이니까, 자, 교회 내부에서 그게 뭐 르네상스든 뭐든, 사실 이 위기를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이른바 신교도와 구교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리바이탈라이즈, 다시금 소생시키고 개혁하려고 하는 의미심장한 운동이 있었어. 그러나 소대구문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 운동은 너무나 모노리틱. 자, 모노리틱. 이때 모노리틱은 한 바위가 하나로 딱 돼 있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하나처럼 너무나 완전히 통일돼 있었어. 오버 센츄리, 수세기 동안. 즉 교회가, 자, 교황이라고 하지.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하이라키, 교황 밑에 추기경 있고, 추기경 밑에 뭐 주교 있고, 주교 밑에 있다서 뭐 이렇게 식으로 하이라키로 워낙 하나의 반석처럼 단단하게
몇 세기 동안 굳어져 있었고, so many, 너무나 많은, vested interested, 자, 형광펜칠 해야 돼요. vested interest는, 이거 EBS 교재에서도 나온 표현이었었던 것 같은데, vested interested. 이거는 이미 소유권이 확립된 이해관계란 뜻이 돼서 얘가 기득권이에요. 오늘날에도 기득권 얘기 많아야지. 응? 미국 경제랑 유럽 경제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의식 있는 부자들 세금을 올려서라도 재정적자를 줄이자라고 얘기를 하지. 불행히도 한국의 부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없어. 그런 기득권을 얘기할 때 vested interest. 자, 이 표현 챙겨줘. 너무나 많은 기득권이 교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자, piecemeal. 이때 piecemeal은 말 그대로 조각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조금씩, 단편적으로나마 이루어내는 어떤 개혁은 어려웠고, ineffective.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종교전쟁과 같은 종교개혁을 매개한 어떤 종교전쟁이 비극적으로 일어난 거지. 어? 그러면서 뭐 이제 대서양에서 전쟁 벌이고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신교 구교 갈등 때문에 일어나고 또한 이런 과정 속에서 학살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래서 revitalize 챙겨주면 되는 거고, 자, 답은 A번. 밑에 있는 단어들, 자, B가 나와 있는 거 눈여겨봐두고, 비어블이라고 별표 친 거, 비어빌러티? 이거 왜 내가 별표 쳤는지 모르겠어. 중요하다는 의미야. 꼭 외우라는 얘기야. 비어블. 생존 가능한, 자, 실행 가능한. 생존 가능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행 가능한 뜻으로도 요즘에 많이 나와. 8번째 단어, 스파스는, 자, 사실 이해는 V9 수준도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는 V3 수준인데, 자, 봐봐. 스파스 한번 들어가 보자. 두 번째는 lacking plenty food resource. 풍부한 어떤 식량 자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indigenous population. indigenous, 토착에 원래 살고 있는 population. 우리 무슨 뜻 챙겨놓으라고 했어? 인구, 주민, 모집단, 개체집단. 모집단이란 뜻 꼭 챙겨놔. 작년 EBS 파이널 교재에 통계조사의 연구 방법에 관한 글이 나왔어요. 소재적으로 그 그 수학 시간에 배우잖아. 통계 배울 때. 문과는 안 해? 문과도 통계는 하잖아. 자, 그 모집단에서 어떤 샘플링하는 그런 과학적 연구 방법과 관련된 소재가 한번 EBS 교재 작년 파이널에 나왔는데 그 소재는 이과적 소재로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소재예요. 자, 여기는 자, indigenous population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 그러면 돼요. 풍부한 식량 자원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은 여전히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스팔스하게 돼. 사실 우리 조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다 보면 왜 고구려가 중국 쪽으로 전진하지 않고 왜 장수왕 시대 때 남아있는지 이해가 안 가지. 하지만 우리가 광대한 고구려의 영토를 따지고 본다면 여기서 식량들이 거의 확보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이쪽 평양성 주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강까지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땅덩어리가 넓지만 여기가 땅덩어리가 고구려의 영토가 넓게 분포되어 있고 요소요소의 성이 있었겠지만 여기서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여기가 지금도 척박한 토양이에요. 이거를 뚫고 여기까지 중국 본토까지 아주 요동 아래까지 내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여긴 이미 다른 세력들이 계속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수왕의 입장으로서는 한강 유역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식량 자원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겠느냐. 자, 그래서 보면 indigenous population,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아주 희박하게만 존재했다는 거야. 인구 밀도가 높지 않고 아주 적은 수의 이때 스파르스는 희박한, 드문, 부족한. 뭐라고 했어? 희박한, 드문, 부족한이니까 B번이 정답이랑 제일 가깝고 아까 7번은 A번이 돼야 돼. 그 다음 네 번째 의문으로 가자. Dark energy really exists? 자, 이번에 어쨌든 아인슈타인의 통합장 이론 나왔는데
암흑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현대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근의 이론 중에 하나인데, 다크 에너지가 정말로 존재할까? 자, 라는 논문에서, 이때 논문에서, 자, 두 사람, 클리프턴하고 페라리가 아니야. 페어리아는, 자, 포지트. 긍정적으로 대절이야의 사실을 가정했다는 거예요. 포지트는 가정을 했는데, apparent 명백히 accelerated expansion of a universe, 우주가 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은 could be misconception,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일 수 있어. 뭐에 의해서? Our living, 우리가 gigantic cosmic void, 이때 void는 빈, 텅 비어있는 거야. 아주 커다랗게 우주에 비어있는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일 수 있다는 거야. 자, 코스믹 보이드, 그렇게 커다란 우주적인 어떤 공간 속에서 팽창 속도는 vary with position. 자,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즉, 우리가 엄청나게 우주가 있는데, 자, 자기가 놓여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팽창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오히려 수축한다고 여기는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주는 우주 내부에서 은하계라는 어떤 밀키웨이, 그 은하계 중심이나 가장자리, 우리가 중심도 아니지,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를 바라보는 거지. 관찰의 시점과 관찰의 지점에 따라서 우리 눈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므로 다크 에너지, 그런 우주 팽창론에 따르면 이 암흑 에너지가 필요가 없어. The evidence universe accelerated.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거나 uneven, 불공평하게, 불공정하게, 불균등하겠지, 여기는. 어디는 팽창하고 어디는 팽창하지 않는 그것에 관한 증거는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distant supernova,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노바가 dimmer than expected.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희미하다는 거야. 더 희미하다는 얘기는 더 어느 정도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가설로 세우는 거야. 그러나 this dimming, 이렇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노바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은 뭐에 의해서도 설명되어질 수 있어? 스파르스, 아주 희박하지만 그러나 유니폼, 균질적인 헤이즈 오브 인디비주얼 파티클, 개별적인 입자들의 어떤 헤이즈가 아지랭이 효과 때문에, 즉, 자 봐봐, 우리가 비가 오고 난 다음이나 어떤 대지가 습하면 아지랭이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 멀리 있는 것들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하지. 더 희미해져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런 것의 현상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이걸 배경 복사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경 복사열은 또한 뭐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는데, measuring temperature, 자, 온도를 측정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한 자, 아주 미립한 미립자들, 그런 입자들이 아지랭이를 일으킨 것이 디스트리뷰션, 분포되고 배포되어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지. 참 우주의 신비는 어려워. 나도 몇 번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가고 히스토리 채널에서 나온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매번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우주 학생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볼 때는 재미있는데 어쩔 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것까지 영어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우주천체 물리학까지 내가 공부해야 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야. 자, 스파르스는 아주 희박한 드문 부족한 답은 B번이라고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impersonal, 이건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impersonal이 빈칸 넣기로 참 많이 나와요. 임하고 personal인데 참 이걸 우리말로 바꿀 때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해줘야 돼. 개인적이지 않은 이지. 예를 들어서 자, 서양인들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 나이가 몇 살이고 결혼을 했는지 여부 그런 거 얘기 않고 일반적으로 impersonal question을 한다고 해. 그때는 개인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느낌이지.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스포츠 결과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impersonal question이 돼. 근데 경우에 따라서 impersonal이 어떤 식으로 또 가나 보자고. 자, 봐봐. 자, 첫 번째 의문 봐봐. 이것은 impersonal 시스템이야.
임퍼스널 시스템이기 때문에 make no difference, 형광펜치라고 차이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 당신이 누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소롱이지, 뭔마 하느나? 당신이 그 회사의 규칙, 우리가 보통 관료제라는 말을 써요. 응? 옛날에 지금은 동사무소 말고 뭐라고 하지? 주민센터라고 하나? 예전에 동사무소 시대가 있었어요. 동사무소 시대가 있고 지금은 주민센터? 주민센터? 옛날에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가 주민등록번이나 그런 거 한 장 띄려고 해도 친절하지 않았어. 까놓고 해서 친절하지 않고 굉장히 거만했다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가 실현이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친절해졌거든. 그러면 동사무소는 A라는 사람이 가든 B라는 사람이 가든 C라는 사람이 가든 D라는 사람이 가든 똑같이 주민등록번을 발부해주고 이 사람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해. 그러면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이고 때로는 참 너무 까칠하다 그런 느낌을 하는 것도 임퍼스널이 갖고 있는 맥락 중에 하나예요. 개인적인 것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로 자꾸만 이 임퍼스널을 잡아줘야 빈칸 넣기 고난도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 자, 봐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In each transition. transition이 변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from A to B 구조가 보여야 돼. notion, general, fellowship and association. fellowship은 어떤 동료의식, 동료애나 어떤 유대감과 같은 일반된 법칙에 대한 언급에서부터 자, 어디로 바뀐 거야? 스페시픽으로. 특정한 법칙인데, specific society, 특정한 사회를 형성하고는 특정한 법칙에 관한 언급으로 변화하면서, 자, disabstraction of society, 사회에 대한 이런 추상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 응? 예를 들어, 아마 1차적이었는데, 2차적이었는데, 유기체적인 관계, 기계적 연대의 관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옛날에 농촌이라는 것은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면적으로 잘 알고 지내면서 이들 사이에 어떤 펠로십, 동료의식도 있고, 어소시에이션, 유대 관계도 있었어. 이런 거에서 도시가 등장하면 도시는 서로 익명적이지. 개인과 개인의 관계가 서로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어떤 추상화된 접근 방식은 prepared way. 자, 진로를 열어주고 준비해 주었는데 modern notion. 현대적인 언급이나 주장에 관한 길을 열어준 거야. 그 속에서는 the law of society, 사회의 법칙은 나대의 법비 구조, 뭐를? getting on with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getting on with 누구누구와 자, 여기 아마 우리는 이 수거에 더 친숙할 수 있어. get along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사이좋게 지내다.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 거예요. 응? 누구누구와 관계를 맺는 그러한 법칙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추상적이고 more impersonal, 개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반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그러한 법칙의 사회의 법칙이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social institution,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나 기관들을 결정짓는다는 얘기지. 응? 자, 그만큼 impersonal이란 뜻은 개인적이지 않다는 것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야. 개별적이지 않다는 거 impersonal. 자, 이게 또 문법 얘기할 때는 비인칭주어 it 기억나지? he나 she가 아닌 그럴 때 impersonal it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눈여겨봐두면서 자, 네 번째 한번 들어가 보자고. 이번에 EBS 교재 작년에 9월 평가원에 파스칼의 팡세라는 영어 원전에서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9월인가 11월 수능인가 오락가락한다. 이 파스칼의 지문, 이 지문은 EBS 437에도 수록 되어 있는 예문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구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올해는 베이컨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영국 경험론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베이컨의 명상록에서 원문을 따가지고 EBS 지문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왜 그러냐면, 최근에 EBS에서 70% 반영 비율 높이고, EBS 교재도 어려워지고, 수능도 어려워지는 흐름 속에서 종종 19세기나 20세기 초반의 시험 지문을 의도적으로 내요. 오늘, 그게 이제 레이먼드 윌리엄 제임스 윌리엄스의 심리학 지문도 그 맥락에서 낸 거거든. 작년에 제일 어려웠던 철학자의 글도 1930년대 글이에요. 올해도 EBS 교재 보면 1930년대, 20년대 그런 글들이 막 수록돼 있어요. 왜? 현대 영어랑 어떤 미묘한 차이를 두는 거거든. 이건 옛날 수능 출제 매뉴얼에 2004년에 발표한 수능 출제 매뉴얼의 출제 지침이나 기준에 보면 좀 어긋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V9에서 이렇게 어렵게 낯선 소재까지 우리가 대처하는 거예요. 자, 영국의 경험론자들의 저술 속에서는 그러나 경험이라는 존재는 워저신 간주되었죠. imprinting of data. 어떤 자료가 imprint, 각인되어지고 찍혀버리는 거야. largely 대체로 passive mind, 수동적인 우리의 정신에 경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투명한 어떤 백지 같은 우리의 뇌에 의식에 외부의 경험이 도장을 찍고 뭔가를 인쇄해내듯이 찍히는 것처럼 묘사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그리고 난 뒤에 그것들을 for future use, 장차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을 해. memorization, 이렇게 기억을 하는 과정은 어떤 기억을 만들고 정보를 저장하고 경험을 저장하는 것은 대체로 automatic, 자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졌고 impersonal, 개인이 관여할 수 없는 내가 약간 의역을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impersonal을 자주 잘 의역을 해야 고난도 문제에서 살아남아요. 자, 개인이 관여할 수 없는 과정으로 그것은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affective engagement, 어떤 정서나 감정이 개입할 영역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 Not surprising.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로크가 자, disparage. 자, The role of memorization in education. 교육에서 기억의 중요성을 자, disparage. 얕보고 깔아놓은 거. 문맥에서 짐작됐어야 돼. 접두사로 판단했어야 돼. disparage라는 이 단어까지 외울 필요는 없거든. 자, parallage. 자, disparage. 실수할 뻔했다. disparage. 이런 것들을 깔보는 것은 별로 놀랄 이유도 아니야. 왜? 외부의 경험이 중요하고 그걸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memorization 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반면 합리주의자들은 이게 수동적으로 memorization 하는 게 아니라 칸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취사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배제하는 실렉팅 과정을 중시했던 거거든.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 좀 할 때가 있을 거야. impersonal, 제일 가까운 게 그러면 10번, 포말, 공식적인, 개인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공식적인, 객관적인, 자, 또는 비인칭 그런 뜻 잡아줘. 그 다음에 succinct. 자, succinct. 이거 succeed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걸 이제 조심만 해주면 돼. 봐봐. 세 번째는 British philosopher,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유명한 사람이야. 몰라도 되겠네. 흰 대머리, 흰머리 그러지 말고. 자, 화이트헤드는 summarize, 요약을 했어. 플라톤의 중요성을 succinctly하게 요약을 했는데 by note, 뭐라고 언급하면서 The safest general characterization of European philosophy tradition, 서구의 어떤 철학적인 전통을 가장 안전하게 일반화시키고 특징 짓는다면 서구의 모든 철학적 전통은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일련의 풋노트 플레이터, 이때 플레이터가 플라톤이야. 자, 우리가 보통 서양 철학의 아버지를 우리가 소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고, 소크라테스의 뭐 여러 가지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제자인 플라톤이 남긴 책으로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이해해요. 그리고 플라톤 이후 사실 서양 철학을 제대로 내가 볼 때 정립시킨 것을 인정받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야. 근데
자, 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강연 내용을 옮겨 적은 거. 그걸 보통 이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고 어디까지가 플라톤의 주장인지는 오늘날 좀 계속 논쟁이 붙는 영역이지만, 자, 화이트헤드라는 영국의 위대한 철학자는 오늘날 그 이후 등장한 모든 서양 철학의 전통은 플라톤이 말했던 것에 대한 각주, 풋노트, 부연 설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톤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를 확장시키거나 심화시키거나 연정시킨 것에 불과하지, 그런 의미로서 플라톤은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보는 거지. 그치? 석싱크트는 간결하게야. 석싱크트? 일단 석시드 계열하고 아무 관련 없다는 것 조심해주고, 그 다음, 자, 네 번째 한번 봐봐. 일본이라는 나라가 중요한 나라였나 봐. 슈페터가 유명한 경제학자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In the First Japanese Edition 1937, 1937년이다, 야. 잘 봐. 1937년 일본판 서문에서 뭐에 관한 책?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에 관한 일본판 서문에서 1937년이면 일본이 자신의 어떤 팽창주의적인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그 저명한 슈페터라는 경제학자가 일본판 서문을 따로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종종 외국 소설가나 외국 사람들이 쓴 책을, 번역된 책을 보면 거기에 한국어판 서문을 따로 써주는 작가가 있고 그런 것조차 써주지 않는 작가들도 많아요. 그건 뭐냐면 그 나라 독자층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써주는 거고, 한국판이 나오든 나든 관심 없을 때는 안 써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서문에서 슈페터는 스케치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What is probably 아마도 the most precise, 가장 정확하면서도 subsequent statement, 간결한 문장이 뭐냐면 his own intellectual agenda, 아젠다가 보통 의사 일정, 협의할 사항들, 아젠다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오늘 협의할 내용이 뭐예요? 그렇다고 얘기하지. 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인 앞으로 토론할 내용은 그 토론 내용을 가장 정확하고 간결하게 요약한 문장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는 자, ever commit to print? 자, 이걸 인쇄하겠다고 이제 맡기면서 요약을 해. That agenda. 그러면서 그 슈페터가 일본어판 서문에서 자기가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에서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들은 not only but also가 보이며, 자, understanding how the economic system,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economic change, 경제적 변화를, 즉 이때 경제적 시스템은 제도예요. 어떤 제도적인 거, 그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뭐 그런 제도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느냐. 뭐로? The working out purely. 자, 순전히,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endogenous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endogenous는 이런 뜻까지 외울 필요는 없어. 내적인, 내생적인. 어떤 내적인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것으로, 내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런 변화가 생겨나는지, 즉,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 내부에서, 경제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주목하는데 자신의 경제 발전에 관한 이론책이 관심을 두고 있는 내용이다. 그럴 때 아젠다라는 표현을 썼지. 우리가 흔히 보통 아젠다라고 하면 경영학에서는 협의할 사항들 또는 국가 원수 대통령들이 아젠다 얘기할 때는 앞으로 자기가 다뤄야 될 일들, 아젠다라는 단어도 굉장히 문맥상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석싱크트 단 몇 번? 10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지. 자, 일단 자,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또 쉬었다 들어가자. 응? 자, 다음 챕터까지 계속 우리 또 진도 뻗어 나갈 거야. 응. 자, 28. 첫 번째 단어, 컨틴전시. 이거 작년 EBS 교재에 이 단어가 나왔었던가? 그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그 네 번째 예문에서도 리차드 로티라고 현대 미국 실용주의 철학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야. 지금 아직 안 돌아가셨어. 리차드 로티가 죽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한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고, 현대 철학자 중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한 사람인데, 거기 보면 뭐 2005년 경희대 수시에서 나왔었던 지문이지. 아마 읽어도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어려울 거야.
이게 아마 2005년에 경희대 수시에 나왔던 이유는 경희대 영문과의 그 교수님 한 분이 복고일 선생님인가? 그분이 이분 철학을 굉장히 좋아해. 실용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컨틴전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리차드 로트의 철학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교수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는 사람이기도 해. 그 사람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시킨 개념이 이 컨틴전시라는 개념인데 자, 두 번째 봐봐. We believe in. 우리는 believe in. 자, 그냥 believe는 믿다지만 believe in이 붙으면 뭐뭐의 존재를 확신하다, 좀 더 강한 느낌이 들어가. 우리는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게 있어. 우리가 provide 하면 제공하다고 provide for이 일반적으로는 provide for 하면 뭐뭇을 부양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뭇을 대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어. 자, 이 for이 be ready for 뭐뭇을 대비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챙겨줘야 돼. 조심해야 돼. provide for은 일반적으로 고급 영어, 좀 고난도 영어에서 함정으로 많이 내는 수거 계열이 되기도 해. 우리는 every contingency, 모든 종류의 컨틴전시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자, 신봉하고 있어. 모든 종류의 컨틴전시에 대해서 그것의 경우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a list, 어떤 목록을 갖고 있는데 emergency phone number,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비상연락망? 비상연락망을 갖고 있고 first aid kit, 응급조치 키트도 갖고 있고 a box of candle, 자, 초 한 박스도 갖고 있는데 in case of, 뭐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power failure, 정전을 대비해서 1번 지진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주면 돼. 두 번째 M은 같이 보는데 결국 theoretical development, 어떤 이론적인 발달, take place within a system tradition, 어떤 시스템 전통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론적인 어떤 발전이라는 것은, 자, 여기 중요 단어 하나가 나왔네. 이 calm이 우리 흔히 클라이맥스라고 하지. 클라이맥스. 자, 클라이맥스 정점이라고 하지. 자, culminate가 되면 원래 최고점에 도달하다야. 그래서 이게 수거로 지금 culminate 다음에 누가 따라 나왔어? 전치사 in이 따라 나오면 end of ing, 마침내 뭐뭐하다라는 뜻이 돼요.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 거야. culminate climax. 자,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전통 내부에서 발달하는 그러면 진화론이면 진화론, 합리론이면 합리론, 경험론이면 경험론, 제도 경제학파 이론이면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론적인 발전은 마침내 축적되어져서 contingency theory of organization, 자, organization, 어떤 조직에 관한 contingency 이론이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attempt, 시도를 해. 그 이론은 specify, 특정화시키는 거야. specify라는 단어 꽤 요즘에 많이 나와. 자, appropriate functional kit. 자, functional fit라고 했으니까 기능적으로 딱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을 시도하게 되는데 뭐와 뭐 사이에 environmental setting, 어떤 환경적인 주변 환경과 internal, 어떤 내적인 organizational structure they required, 그 환경적인 상황이 요구하고 있는 organizational, 어떤 조직적인 구조들이, 내적인 조직 구조가 기능적으로 적절하게 딱 들어가 맞는 것을 명확하게끔 만들고 분명하게끔 만드는, specify는 그런 뜻이야. 그런 조직체에 관한 contingency theory를 결국에는 만들어내게 돼 있다는 얘기지. 자, contingency 뜻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자. 어렵지? 이런 거 조심하기 위해서 V9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contingency라는 단어를 쉬운 예문에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지금 EBS 교재에 70% 낸다고 하면서 오히려 소지적으로 배경지식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수능 영어는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culminate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 contingency가 무슨 뜻? 우연성,
우발적인 사건 또는 임시비용. 뭐라고 했어? 우연성. 우연성이라는 추상명사 꼭 기억해. 우연성. 우발적인 사건. 자, 그 다음에 임시비용. 임시로 들어가는 비용. 이 세 가지 뜻을 챙겨놓고 가야 돼. 그래서 로티는 거부를 했어. theorist, 이론가들이 적절하게 criticize, 비판을 하고 주장을 하고 evaluate, 평가하고 심지어 deconstruct, postmodernist를 비판하는 거야. 기존의 이론을 해체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을 부정을 해. 왜냐하면 디어리치, 펄클럼, 이때 펄클럼은 지렛대야. 그런 지렛대들이 존재하지 않아. 그 지렛대, 그 기반을 통해서 push one claim, 어떤 하나의 주장은 옳다고 우기고, 자, 정확하고 better, 더 낫다고 다른 것보다 우겨낼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근거점. 왜냐면 리처드 로티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대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장이 펼쳐지는데, 그래서 따라서 어떤 이론가라는 말은 이제는 리플레이스, 교체가 돼야 돼. 아이러니스트. 풍자적인 말을 구사하는 사람으로 교체돼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aware를 깨닫는 거야. ineliminable. 자, 어떤 애가 얼마 전에 세미 모의고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단어래. 수능에 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쏟아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가 V9에서 연습하는 조어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야. 자, 엘리미네이트에서 나온 거니까 제거할 수 있는 이치, 없앨 수 있는 이치, 없앨 수 없는, 자, 컨틴전시, 불멸의 어떤 우연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셀프후드, 자기 본의, 자기 중심 또는 어떤 이론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담론이, 자, 어쩔 수 없이 우연성, 없앨 수 없는 우연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러니스트들이야. 그래서 new limitation, 자기가 처해 있는 한계를, 시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이론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새로운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이론가라고 불리워지는 아이러니스트, 풍자론자들은 단지 redescribe, 다시금 묘사할 뿐이야. older theory, 그 이전의 오래된 이론을 새로운 어휘로 재포장할 뿐이고, 자, new description, ourselves, 우리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새로운 묘사거리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지, 기존의 이론을 새롭게 번역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에 불과한 거지,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시대와 역사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이론을 우리는 추구할 수 없다는 어떤 상대주의적인 주장이야. 자, 봐. 지금 2005년 경희대 수준의 수시에서 나왔던 지문이, 내가 얘기했지. 수능 영어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학들이 상위권 대학, 서울 지역에 있는 상위 한 10개 대학, 10개 정도, 10개 이상 정도의 대학이, 우리가 들어본 대학,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마음을 고 1, 2, 3 시절에 느꼈던 대학, 그 대학들이 본고사의 유혹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영어 인증 시험으로 시험 제도로 가버리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왜? 그럼 고3 때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영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거야. 내신 빼놓고는. 수능에서 영어 빼면. 그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책일 뿐만 아니라, 그럼 생각해봐. 너희 반에서 제일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 5명이 영어 수업을 더 이상 안 들어. 학교 영어 수업 개판 5분 전 내는 거지? 개판 5분 전 내는 거예요. 강남이나, 그리고 노골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특목고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영어 수업 안 듣는 거예요. 영어 인증 시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지 알겠지? 그게 쉽게 수능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난 믿지 않는 면이 그런 면이에요. 그러면 공교육으로서 영어는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3학년 때 영어 공부 안 한다. 대학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영어 실력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대학 시절에 영어 그렇게 많이 늘지 않거든. 어휘력하고 English conversation 그 정도 능력만 약간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라이팅 능력, 이것만 좀 늘어나는 거거든.
중요한 고3 시절에 아이들이 영어 공부 안 하게끔 상위권 대학이 허용한다. 그럼 대학들은 본고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그래서 컨틴전시는 우연성, 우발적인 사건, 임시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A번 possibility 단어 뜻 챙겨주면 되고, 컨틴전시 틴이 어근적으로 접촉하고 마주치는 거, 거기 쭉 중요한 단어 쭉 저번에도 한번 했었지. 자, 네 번째 줄로 가봐. 인테그랄은 불가결한 통합적인 어떤 내적인, 근데 인테그러티 빈칸넣기 보기 정답으로 좋아하는 단어야. 고결하고 완전하고 성실한 거야. 인테그러티 빈칸넣기 보기의 정답으로. 왜냐면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중요한 도덕윤리 중에 하나를 인테그러티라고 느껴요. 공직자의 덕목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글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오고 빈칸넣기 보기의 정답으로도 많이 나와. 반면에 디스인터그레이트 하면 디스가 붙었으니까 통합되지 못하는 거지. 붕괴시키다라는 뜻. 컨테미니테이트는 많이 알고, 컨테이전. 자, 컨테이전. 전염, 접촉. 전염이라는 뜻은 부정적인 거지. 컨택트의 좀 더 고급형 단어. 그 다음 컨테이저스는 전염성인데 컨틴전스가 되면 인접하는 이 되지. 아와 이가 조금씩 뉘앙스의 차이점 만들어주는 거. 컨틴전트. 좀 전에 우리 컨틴전시가 뭐라고 했어? 우연성. 우발적인 사건. 자, 임시 비용이라고 했지. 그것의 형용사건인 컨틴전트는 부수적인, 부차적인이란 뜻 갖고 있다는 거, 그 두 개 꼭 묶어놔. 자, 탱글, 인탱글은 뭐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포레딕. 스포레딕. 논리독해 들었던 사람들은 아마 내가 빈칸넣기, 논리독해 빈칸넣기 훈련시키면서 보기에, 사지선다 보기에 올해 수능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다 생각되는 단어들을 배치했는데, 그 중요하다고 배치했던 단어가 V9에서는 무조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6월, 9월 또는 EBS 교재에서 자동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 느끼고 있지?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애들이 엄청나게 논리독해 많이 듣고 있더라고. 신청하고 있더라고.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식강 내의 강의니까 한번 도전해보고 들어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야. 자, 첫 번째 예문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고, 요거 조심해. half-hearted. 무슨 뜻이야? 마음을 내켜하지 않는,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 내켜하지 않는 냉담한 미온적인 또는 열의가 없는 미지근한. 뭐라고 했어? 마음을 내켜하지 않는 냉담한 미온적인 미지근한 열의가 없는 half-hearted. 꼭 챙겨놓는 거 기억을 해줘. 요런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가 11월 수능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를 엉뚱한 함정으로 이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출제위원들이 사랑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 보자. The mutual contact. 서로가 접촉하고 있고, fertilization. 비옥화되는 거. 뭐와 뭐 사이에. 이러한 학문적인 어떤 전통과 clinical work, 임상적인 어떤 활동.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심리학은 대학의 학과지. 그럼 얘는 학문이에요. 응? 인문대에 포함시키든 뭐 사회대에 포함시키든 어떤 학문의 영역이야. 반면에 자, 심리치료가 있겠지. 응? 심리치료가 있겠지. 자,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하면 자, 어떤 이런 심리학의 어떤 학문적인 치료와 클리니컬 워크, 심리치료의 어떤 클리니컬한 임상적이거든. 임상의학 할 때 임상적인 거거든. 임상적인 활동이 서로가 서로 접촉을 하면서 서로를 fertilization, 풍부하고 비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자, has been 여태까지 variable,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스포레딕했다라고 했어. 스포레딕해서 theories obvious, 명백하게 parallel, 평행선을 긋고 있었는데 뭐를? Major Theory of Personality, 인간의 성격, 심성에 관한 주요한 이론, 심리학 이론과 Dominant Theory of Personality Disorder, 자, Personality Disorder 하면 정신병 같은 거예요. 자,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서 생겨나는 Dominant Theory, 지배적인 이론 사이에는 분명한 평행선이 있었다는 거지. 자, 아마 대학병원에 가면 알 거야.
의사라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학문적으로 의학을 발전시켜야 되기도 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의학적인 발전을 검증하는 경우도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대학병원은 어떤 면에서 참 잔인한 거지만 이론과 실천이 통일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심리학과 심리학 치료, 심리학에 근거한 어떤 정신치료, 그것 사이에는 평행선이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포레릭은 간헐적인, 때때로 일어나는 산발적인, 우발적인. 자, 이때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intermittent. 자, 우리 했었잖아. intermittent. 자, 간헐적인, 이따금씩 떠오르는. 자, 그 다음에 erratic. 이런 단어가 동의어로 지금 시점에서 떠올라야 돼. intermittent, erratic. 왜냐면, 자, 지금 여기 나오는 sporadic과 intermittent, erratic은 전부 다 irregular, random. 사실 요 정도 레벨은 우리가 흔히 수능 영어 수준이야. 하지만 요즘에 수능 플러스 수준을 요구하고 있지. 그럴 때 intermittent, erratic, sporadic 여기까지 어휘 레벨을 끌어올려달라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번째 예문을 보는데 자, while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치고 나오는 while은 거의 대부분이 뭐뭐에도 불구하고요. call for은 요구지. emotional literacy 컴퓨터 리터러시 하면 컴퓨터를 읽고 쓸고 다룰 줄 아는 능력. 리터러시 이번 9월 달에도 나왔어. 이모션 리터러시 하면 사람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야. 정서를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이해 능력, 그 다음에 other form, 다른 형태인데 applying psychological awareness in IT work. IT 활동 분야에서의 어떤 심리학적인 깨달음을 IT 활동 분야에 적용하려고 하는 다른 형태에 관한 요구들은 have been appearing 계속해서 more frequently in recent years 최근 들어서 좀 더 빈번하게 생겨나고 발생을 했어. 즉 IT 분야에서도 인간의 정서적인 것을 알아야 되고 IT 활동 분야 속에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발견물들이 결합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요구는 최근 들어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uch call, 전화가 아니야. 그러한 요구는 다소나마 sporadic, 간헐적이고 이따금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비록 specific, 특정하고 concerted effort, 콘서트가 협연이잖아. 함께 공연하는 거잖아. 협동적인 어떤 노력들이 have been made, 이루어졌어. 뭐 하기 위해서? Cognitive Psychology, 인지심리학이야. 인지심리학과 area, 어떤 분야를 연결시키려고 한, 구체적이면서도 어떤 협동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Human Computer Interaction,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사이에 그런 분야에 인지심리학의 업적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Concentrated Application, Personality Psychology of Human Spirituality to IT Work. Application하고 to가 결합이 되는 거야. 인간 심성에 대한 심리학이나 인간 특징에 관한 것을 IT 활동의 application,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have not been popularized. 대중화되지 못하고 일반화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 sporadic, 간헐적이라고 얘기했고 불규칙적인 거 intermittent, erratic. 자, 답은 몇 번? B번 정답으로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자, 오른쪽에 있는 단어들은 여러 차례 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다시 하는 복습 차원으로 보고. 자, 3번 들어가자. illicit. illicit. 요 단어도 사실 동의어 하나 딱 적어주면 너무나 쉬워. 근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괜히 아픈 것과 관련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야. 자, 봐봐. 자, 두 번째 예문 봐봐.
테드즈 버스, 테드의 버스는 1, 2시트 하다라고 했어. 그 다음에 컴마 2개 찍었으니까 동어반복 부연설명이 따라 나와있지. 그는 unlicensed, 자, unlicensed니까 자격을 얻지 못한 passenger 발, 승객용 밴을 around the route, 경로를 따라 운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길은 be suppose, 예정, 의무, 가능, 추측 따라해봐. 예정, 의무, 가능, 추측. 반드시 오로지 도심의 버스들만이 사용해만. 자, 원래 버스 전용 차선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버스만 가는 어떤 노선이 있어요. 오히려 일본은 지하철이나 전철이 굉장히 그물망처럼 발달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 버스는 거의 대부분 지하철역과 지하철역을 돌아다니게끔 하고 오히려 버스가 작은 골목을 돌아다닌다? 골목길을 더 많이 가요. 거꾸로. 그리고 일반적인 도심 도로는 버스가 거의 안 지나다녀. 왜? 지하철이 엄청나게 그물망처럼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일본 동경의 도심 정책을 반드시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어. 어쨌든 우리도 그거 비슷하게 흉내내가지고 버스 중앙차선제를 했는데 서울시장 바뀌면 아마 버스 중앙차선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10년 넘게 서울시가 한나라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그런 모든 정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청계천부터 시작을 해서. 난 청계천 진짜 그거는 수도 서울의 치욕이라고 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연하천을 복원시키는 게 올바랐다는 거야. 근데 자기 임기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인공하천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G20? 근데 그렇지. G20를 지향하는 나라가 수도 서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이었어요. 원래 있던 원래 하천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그거를 인공하천으로 만든다. 그런 거는 선진국이면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중국이면 가능해. 중국이 우리 그거 흉내내는 거 알아? 그런 거? 우리가 만든 인구, 참. 배울 걸 배워야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 세빛둥둥섬? 그런 거 있지. 오세훈 씨의 업적. 그거를 일본에 있는 오다이바나라는 섬이 있어요. 우리 촬영자 안다. 그치? 그거랑 비교해봐. 오다이바는 개나 소나 다 가. 관광객들 몰려들고, 그렇지? 오다이바에서 바라보는 동경의 그 레인보우 브리지라고 하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다리가 보여. 그게 인공섬이야. 오다이바를 2, 3년 안에 만들었을 것 같아? 아니지겠지? 그러니까 오다이바는 인공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요거 안 해. 외국인 관광객도 거기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내가 알기로는 15년, 20년 걸렸어요. 내가 뭘 지금 부탁하는지 알겠지?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이제는 자기 임기 안에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자연은 망가져. 그러려면 뭐라고 해야 돼? 그때 바로 진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하는 야당의 설득도 끌어내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얻어내고 왜냐면 참 나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나리타 공항은 나리타 공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오사카에 있는 공항이 뭐지? 간사이 공항. 그게 인공섬이에요. 그 인공섬이야. 일본이 엄청나게 자랑하는 거였어. 아시아의 허브가 되기를 원하면서 간사이 공항을 만들었는데 아시아의 허브는 상하이 무슨 공항하고 그 인천공항한테 뺏겼어요. 오히려 이제.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게 10년인가 15년 동안 건설했던 공항인데 일본은 뭘 계획할 땐 15년, 20년, 30년 계획을 내다봐요. 토목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임기 안에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고 환경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사이 공항을 만들었는데 간사이 공항이 요즘에 매년 1cm씩 가라앉아요. 그래서 50년, 몇십 년 뒤에는 더 이상 못 써요. 근데 지금 바로 그 옆에 또 인공섬 또 하나 만들고 있어요. 실패했으니까 또 만들겠다는 거야.
얼마 전에 그 일본이 무슨 섬에다가 뭐 콘크리트 하나 갖다 받고 거기다가 그 원래 물 위에 튀어나오지도 않는 바위인데 자기 영토 확정하기 위해서 거기 콘크리트 쏟아붓고 그래가지고 중국하고 지금 난리 난 지역 하나가 있어요. 응? 일본이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그런 문제도 있거든. 응? 그렇다고 야 갑자기 뭐 내가 독도에 가서 콘크리트 갖다 쏟아부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은 행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차관들이 굉장히 독립적이에요. 정치적인 영향. 장관,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굉장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요. 응? 중국이 요즘에 우리처럼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그 중국의 고소정책 지금 난리 났잖아. 응? 그런 거는 우리가 일본한테 배워야 될 안목이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흥분했네. 자, 그러면 봐봐. 허가도 받지 않고 승객용 밴, 승객을 태울 수 있는 밴을 버스 전용 차선 같은 데서 운행을 하는 거야. 그럼 그 행동은 자, ABC 중에 넣을까? 페이크. 사기? unlawful. 합법적이지 않은 illicit가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봐봐. 사실 illegal 정도는 3등급 이상 정도면 다 알아. 수능은 지금 수능은 이 정도를 요구하는 거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란 말이야. 응? 뭐 지금 9월인데 언제 파이널 들어가요? 야, EBS 파이널 문제집 10월달 정도면 학교 가서 2, 3일 안에 다 풀어요. 웬만한 8절 넘기는 문제집 너희들이 학교 가면 10월달 정도면 학교가 거의 자석분위기예요. 지금 문제 푸는 속도랑 9, 10월달에 탄력받으면서 문제 푸는 속도가 달라져요. 수능 특강 처음 샀을 때는 한 달 반 걸렸을 거야. 응? 하지만 9월 이후에는 애들 문제 푸는 속도가 번개처럼 빨라져요. 가속도가 붙는다고. 공부는 이런 탄력을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네 번째 문제 들어가자. On the threat Russia veto.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협박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withdraw, 철회를 했어. Their attempt, 어떤 시도를 했는데 스마트 생션 on Iraq, 이라크에 대해서 아주 영리한 제재 조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철회한 거야.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 있을 때 얘기지. Their proposal, 영국과 미국의 제안이라는 것은 우리 해법인 아마도 덜어줬을 거야. 자, 뭐를 덜어주는 거야? import, civilian good. 자, 예를 들어서 자, civilian good 하면 이걸 보통 뭐라고 할까? 민생용품? 응? 자,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수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을 것이지만 그러나 뭐는 압박을 가해? illicit trade,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같은 통제력은 강화시키는 것이었어. 대신 자, for year oil for food program, 자, 4년 동안에 식량과 기름을 교환한다는 프로그램은 자, 루틴이 일상적으로 연장되어졌어. 그 기간이 연장되어졌고 2명의 시니어 이라크 디플로맷 in UN, UN에서 근무하던 2명의 이라크 외교관들은 시니어니까 그 고급 외교관들은 리포트 보도에 따르면 have asked for 자, 요청을 한 건데 asylum 중요 단어야. asylum 이 asylum 원래 피난처 그 피난민 보호시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ask for asylum이 되면 망명을 요청하다. asylum이라는 필수 단어 꼭 챙겨주고. 자, 미국으로의 정치적 어떤 망명을 요청했다. illicit가 불법. B번이 정답이라는 거 챙겨주면 되고. qualify는 자, 솔직히 지금 V9 듣고 있는 수준이라면 우리는 quality, quantity, 리얼이 들어가서 quality, quantity, 양이라는 거 다 알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qualified. 따라해봐. 자격 자질 능력 있는. 뭐라고 했어? 자격 자질 능력 있는. 뭐라고 했어? 자격 자질 능력 있는. qualification. 이게 자격증이나 자격 요건이지. 근데 갑자기 EBS 교재에서 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qualify라는 동사가 나오는 거야. 그럼 이걸 알아도 막상 독해 현장에서 qualify를 맞닥뜨리면
문맥에서 얘를 굉장히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데 아직 너희들이 그런 능력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두 번째 봐봐. 팀들은 반드시 엘리미네이션 게임이 뭘까? 엘리미네이션이 제거나 배제나 박멸이란 뜻도 있지만 엘리미네이션에 무슨 뜻이 있냐면 예선 경기라고 할 때 예선이 있어요. 예선이 있어. 예선 결선이라고 하지? 엘리미네이션 게임 하면 예선 경기야. 자, 예선 경기에 참여를 해야 돼. 자, with their own region, 자기 지역에서 뭐 하기 전에 become one of the 32 nations participate in the final tournament. 최종 결선에 참여하는 32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자격 요건을 따내기 위해서 자, qualify 하면 자격 요건을 주다 어떤 것을 권한을 부여하다 그런 뜻이 있어. 자, 세 번째 예문은 복지와 관련이 있는데 public assistance 공적 부조 또는 생활보조금 그렇게 적어. public assistance 생활보조금은 last line 최후의 방어선이야. defense against poverty 가난에 대한 최후의 방어선인데 누구에게? do not qualify other social welfare program 다른 사회복지적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는 그것에 대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최후의 가난에 대한 방어선이 생활보조금이라는 거야. other program 자, whereas가 나왔으니까 한편 반면이지. 다른 프로그램은 자, as a matter of right. as a matter of right. 자. as a matter of fact 하면 사실은 사실상이지. 그리고 얘가 뭐야? as a matter of course. as a matter of course? 요거 우리 구문독해서 빈칸 넣기의 복이나 그런 걸로 나오면 굉장히 파괴력이 강한 놈이라고 했지? 당연한 일, 당연한 것, 당연지사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당연한 권리지. 당연한 권리. 자, 봐봐.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연한 권리로서 제공되어지고 있는 반면에 public assistance, 생활보조금은 demand, 요구를 하는데 a demonstration of need. 자, 우리 명사로 want가 부족이란 뜻, 결혈결핍이란 뜻 챙겨놓으라고 했어. 마찬가지로 명사로 need에도 결혈결핍이란 뜻이 있어요. 즉, 가난하다는 것을 demonstration, 입증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자, 이게 바로 보편적인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차이예요. 미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 생활소득,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복지로 혜택되는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주는 영역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선택적인 복지를 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하나와 다른 하나를 선택하고 포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공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요즘 뭐 복지 논쟁을 보면 항상 그렇지 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 그다음 네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는데 네 번째 예문으로 들어가서 anecdo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항상 얘가 나오면 anecdote가 나오면 반드시 옆에다 이걸 적는 연습을 해. anecdote, antidote, anecdote, antidote, anecdote, antidote. EBS 교재 같은 데서 어휘 선택형 문제로 나오는데 얘는 일화예요.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관한 얘기, 일화가 되는 거고 안티잖아. 얘는 안티. 전혀 뜻이 달라. antidote. 이거 우리 분야에서 했잖아. 해독제. antidote. 여기서 도우즈가 아이고. 약의 일의 복용량을 지칭하는 것들이 나오잖아. S가 T로 바뀐 것 뿐이야. anecdote는 좀 다른 맥락이고, 일화라는 것은 또한 다이나믹, 역동적이어야 돼. 이상적인 차원에서 그 일화라는 것은 unfolding, 펼쳐지고 전개되는 것을 묘사하는데 아주 짧고 self-contained action,
기승전결로 뻗어나가는 것이 이런 것 같고, 뭐, 그런 복잡하고 긴 게 아니라, 자기의 함축적인 어떤 행동이 펼쳐지는 것인데, 그것은 interesting, 재미있거나 또한 entertaining. 사람들을 즐겁게끔 만드는 인시던트, 사건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 자, 틀림없이 static description, 정적인 묘사. 아무 일도 없고, 뭐, 마치, 명상적인 글. 그런 것들은 anecdote. 일화로서 qualify에 의하면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야. 그것이 아무리 스트라이킹 두드러진 것일지라도. 자, 그래서 qualify는 자격을 부여하다, 권한을 부여하다, 자격 요건이 되다. ABC 중에 누굴까? A번이지. pick and fit. 딱 들어맞는, 거기에 어울리는, 거기에 걸맞는. do away with는 저놈 데리고 저 멀리 가서 네가 알아서 해? 라는 뜻의 제거하다가 되고 dispense with.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 챙겨달라고 했지? 자, 5번 단어 들어가자. 5번 단어 들어가는데 이번 타임은 이 5번까지만 하자. 왜냐면 내가 내일부터 추석 특강을 하거든? 응? 아마 그 잉글리시에 공지 뜨고 뭐 그런 것들 봤던 사람은 알겠지만 걔네들하고 추석날 발견의 논리, 어법 발견의 논리를 완강하려고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체력적으로 좀 안배를 지금 하고 있어. 응? 자, incisive는 incisive. 자, 여기에 SIS, CIS가 잘라내다 죽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 decisive, 결정적인 decision. 그러면서 우리 suicide, homicide 했고 insecticide도 했잖아. precise는 미리 잘라내서 딱 들어맞는 정확한이라고 했고 concise는 잘라내고 나머지 있는 거 간결한이라는 뜻이고 incisive, 날카로운 예리한이지. 인시전이라는 단어는 눈여겨보고 반면에 자, excise 다시 한번 현관근질해. 삭제하다, 잘라서 떠낸 거야.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야. excise, 삭제하다, 소비세를 지칭할 때 있고 exercise, exorcist라는 영화 제목 기억하면서 내쫓다는 거 염두에 둬야 되는데 incisive 한번 잡으러 들어가는데 자, 두 번째 문 들어봐. senator, 그 상원 의원의 unquestioned, 의심할 여지가 없는 자, integrity. 자, 아까 integrity가 뭐라고 했어? 성실, 고결, 정직 그런 뜻이라고 했지. 그게 property예요. integrity, property, integrity, property, integrity, property. 자, 그 상원 의원의 의심 없는 성실함과 고결함과 아주 날카로운 예리한 머리는 그녀로 하여금 unanimous. 자, unanimous가 나와도 마찬가지야. 봐봐.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unanimous가 나왔지. unanimous가 있고 이때 u가 on이 아니라 u가 돼서 unite. 하나로 통합하다. unanimous. 발음 잘 내면 어렵지 않아. 근데 얘 말고 누가 있어? 잠깐만. 아유, 왜? 그치? unanimous니까. 얘는 unanimous고 얘는 unanimous야. unanimous, 얘는 on이 without. 여기서는 이미 name이잖아. 그치? unanimous하고 unanimous. 자, unanimous, unanimous. 자, 봐. 이거 잠깐만 봐야 돼. 유나. on이 붙었고 님이 있어. 자, unanimous. 만장일치로 unanimous, 익명의 이름이 없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 unanimous, unanimous. 자, 요거 꼭 구별해 주는 거 조심해 줘야 돼. 자, 그래서 만장일치의 선택이 됐어. 뭐를? subcommittee. 자, 하부위원회인데 그 아래에 있는 위원회인데 investigating, 뭐를 조사하는. official misconduct 하면 misconduct가 뭐야? 비행이에요. official은 여기서 공무원이나 관료 그런 뜻이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교가 될 수도 있고 경찰관이 될 수도 있어. 그치? 자, 오피셜들의 어떤 비행을 조사하는 하부위원회를 이끄는 자, 만장일치의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지. 세 번째 물어봐봐. Previous two chapter, 그 이전의 두 챕터에서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야. 자, persuasive, 설득력 있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고, your idea,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조직해야 할지,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logically, 논리적으로, coherently,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의 논문에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설득력 있고 아주 날카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시키고 그것을 조직화하는 방법을 앞 챕터에서 배웠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ncisive, 일시적인 배인 상처.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unanimous, 만장일치의, anonymous, 익명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anecdote, 일화, antidote, 해독제. 자, 이번 타임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고생했어. 한 번에 두세 챕터가 팍팍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희들 약하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최대한 좀 진도를 끄집어내려고 나도 노력을 하는데 이제는 뭐 세미도 해야 되고 어법 발견의 논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네. 응? 순위 영혼도 빨리 완강 마무리 지어야 되고. 자, 고생했어. 화이팅!